자, 뉴스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온봄의 오늘의 뉴스 좀 부산 YMCA 온봄 사무총장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소식은 부산시 조직 개편안 관련 소식인데 박형준 시장 3년 차를 맞아서 부산시가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고 하네요. 관련 소식 전해주실까요? 예, 박형준 시장 3년 차를 맞아서 부산시가 시장 혁신 또 성과 창출을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라고 이제 조례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지난 3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또 부산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미래 부산을 설계하는 데 목표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부분이 2010년도에 시작됐던 행정경제부시장 이 체제를 14년 만에 행정부시장과 미래혁신부시장으로 이렇게 개편을 하기로 했습니다. 행정부시장은 일반 행정과 민생, 경제 분야를 맡게 되고요. 또 미래혁신부시장은 시정혁신과 도시미래 설계와 같은 중장기 계획 중심으로 담당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이제 미래디자인본부나 낙동강 미래기획단을 신설하는 것, 또 인구 감소와 같은 이제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담당관을 기획관실 내에 설치하고 또 기업 애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기업 지원단을 디지털 경제실 내에 신설하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두 부시장의 역할을 현재와 미래를 담당하는 형태로 바꾼 게 눈에 띄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행정부시장은 전통적 의미의 행정을 총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행정부시장, 그래서 행정의 어떤 중심되는 체제들을 아마 운영을 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기존 체계에서는 경제부시장이 이제 주로 경제, 환경, 해양, 농수산 이런 분야 등을 담당을 해왔거든요. 반대로 예. 이제 행정부시장은 행정 전반을 관할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조직 개편이 통과되면 일단 일반 행정에 해당되는 행정자치라든지 사회복지에다가 이제 경제부시장이 담당해왔던 경제 분야를 행정부시장이 관리하는 체제로 바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3고 시대에 민생과 경제를 분리해서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그걸 이제 근거로 조직 개편에 어떤 반영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또 기존에 관리해왔던 행정부시장이 관리해왔던 도시계획이나 또 교통 분야는 새롭게 설치되는 미래혁신부시장이 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 역할을 좀 나누는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뭔가 주고받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예, 있습니다. 네.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미래를 담당한 미래혁신부시장, 이제 경제부시장 이렇게 네, 된다는 건데 예. 외형적으로 보기에도 좀 변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 부서들이 이제 만들어질 계획으로 보이는데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혁신과 미래,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죠. 이런 것들을 미래혁신부시장이 담당하는데 일단 소위 부산의 틀을 바꾸는 미래디자인본부를 신설하는 또 그걸 또 관할하는 문제라든지 또 낙동강 유역에 대한 박형준 시장 여기 좀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정원 지정 또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것 또 낙동강 유역 일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단 신설 이런 부분도 눈에 띄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주로 새로 생기는 거는 미래 이제 그 혁신부시장 쪽에서 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박형준 시장의 앞으로 남은 2년에 대한 성과는 어쩌면 이 조직 개편과 함께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네. 또한 도시구조의 장기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공간의 혁신 문제 또 대대적인 그 노선 개편을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교통 분야의 교통 혁신 문제 또 그리고 신공항의 정산 추진과 같은 이 현안에 대한 대응력도 조금 주목받는 그런 분야로 봐집니다. 여기에 도시 디자인은 디자인 총괄 또 도시공공 디자인 담당관 디자인 산업혁신 담당관 이런 것들을 또 신설을 하게 되고 도시 브랜드 공공 디자인 또 부산 기업 디자인 역량 강화 등을 이런 그 신설되는 담당관을 통해서 이제 그 추진한다 이런 것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일단 보여지는 것만 놓고 보면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그림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현장에서의 어떤 성과 또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부서가 바뀐 다음에 조금 더 내용을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부산이 처한 상황이 대대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인구와 지방 소멸, 공공기관의 효율화 등 현안 대응이 중요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일단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이름도 많이 바뀌고 새로운 이제 부서도 생기고 하는데요. 이게 사람이 갑자기 바뀌는 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부서의 성격을 바꾸고 각 현안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제 시장을 끌고 가보겠다. 이런 이제 의지는 일단 보여지긴 합니다만 지금까지도 시장님들이 조직 개편을 안 해왔던 건 아니잖아요. 계속 이름도 바꾸고 조직도 개편하고
또 뭐 부산의 현안을 해결하겠다라고 뭐 나름의 어떤 비전들을 펼쳐왔습니다만 지금 도시 경쟁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처지고 있잖아요. 계속 네네. 뒤처지고 있는데 이게 시장만의 문제냐 시장 역량의 문제냐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어쨌든 부산의 수장은 시장님이니까 일단 그런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반전시키는 그런 결과는 사실상 없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름을 바꾸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조직 내의 에너지와 열정 또 역량을 얼마나 끌어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관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현장의 목소리라든지 또 뭐 시스템이라든지 또 제도의 혁신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로 봐지고요. 사실 엑스포가 글로벌 허브 도시로 지금 바뀌었습니다만 여러 지금 추진이 정상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여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같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뭐 그런 이름 바뀐 걸 가지고 뭐 변화를 체감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한다고 하지만 또다시 이름만 바뀌는 수준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런 그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귀를 좀 기울이시고 조직 개편에 따른 인적 자원의 재분배라든지 또 민관 또 기업 간의 이 협력 체계를 얼마만큼 운영의 노하우로 반영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이름 뭐 바꾸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 좀 주목해서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 두 번째 소식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법적 근거가 되는 부산 에너지법 시행 관련 소식인데 이 법 시행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정작 차등 전기법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요거는 상당 기간 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요? 예, 전기 공급과 수요 불균형 여기에 따른 이제 형평성을 좀 개선하자 이렇게 해서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단 일명 이제 분산 에너지법이라고 네. 하는 게 시행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달 14일이 되면 이제 법 시행도 되고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시행은 됩니다만 구체적 내용이 아직 결정되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이제 알맹이가 그래서 빠졌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부산에너지법의 핵심이 뭐냐? 우리 지역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 차등 전기 요금제 이게 내용이 포함되는지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는 담기지 않을 예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된다 손 치더라도 차등 전기요금제는 도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등 전기요금제는 이 원전이 밀집돼 있는 이 부울경 또 네네. 경북 전남 지역에 이제 그 제 지역보다 수도권 이제 소비가 많은 수도권의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담을 지고 있으니까 전기요금 좀 낮춰주고 수도권은 좀 더 많이 하게. 근데 이 내용이 지금 빠져 있다 이런 내용인 것이죠. 예, 분산에너지법 제정에 지역 사회가 한 목소리를 낸 것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필요성 때문이었는데요. 이 제도가 바로 왜 시행되지 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이 돼서 시행되려고 하면요. 예. 이게 좀 바뀌어야 되는 게 다른 데 있습니다. 시행이 아니고 전력을 공급하는 한국전력의 기본 공급 약관 그리고 네네. 전력시장 운영 규칙 이 두 가지가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의 이제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산업부 입장을 들어보면요. 이 분산에너지법과 시행령 등의 이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을 위한 별도의 위임 사항이 없다. 그러니까 약관과 규칙을 바꾸려 그러면 이 법이나 시행령에서 이제 이걸 위임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는데 이게 다 빠져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약관이나 운영 규칙을 바꾸려고 해도 근거조항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임이 안 돼 있으니까 결국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얼마를 더 부과하고 또 줄일 것인지를 이제 결정할 수 없는 권한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법에 근거하지 않은 이제 정책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법 제정 이후에도 시간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제 그 예. 필요한 논의라든지 공론화 과정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이걸 지금까지 뭐 진행을 하고 있지 못하다가 법 시행을 앞두고 이제야 이제 이런 절차를 밟게 되니까 요것만 해도 뭐 수개월은 당연히 걸릴 테니까요. 이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걸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역 간의 전기요금이 차등화된다면 네네. 당장 생각나는 게 원전 소재 지역 간에도 이게 어느 정도 할인율 뭐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될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거는 이제 수도권. 네, 그렇죠. 수도권에서 얼마를 더 부담해야 되는지 이런 논의들 네네네.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제 한전은 물론이고요. 이제 다른 발전, 남부 발전, 뭐 동부 발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발전사들 또 원전 소재 지자체. 그 원전을 그럼 몇 기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2개다, 우리는 5개다. 네네. 그럼 거기서도 또 오는 이제 공급 양을 가지고 또 논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 이제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다. 이런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상황에 이제 정부에서조차 관계 주체 간에 이제 의견 수렴이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두르지 않는 이유도 좀 그렇고 또 말로만 최대한 빨리 전력 도매 시장의 가격 차등화를 추진하겠다. 이건 진짜 말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까지 지역 내 소비량보다 몇 배 공급을 하고 있는 지자체 또 원전의 위험도 고스란히 안고 고통을 받아왔던 뭐 부울경 지역을 뭐 부울산, 울산을 포함해서요. 이 주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맹이 없는 법을 시행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네네. 뭐 이런 이제 비판도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 이 문제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하게 원전과 관련돼 있는 다양한 주제들이 지금 얽혀져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원전 소재 지역이 지금 폐기물도 떠나야 될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데 국회도 뭐 법을 만드는 것으로 법 만들었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정부에서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이 실질적 차등 요금제 도입에 대한 점검 또 얼마나 시행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고요.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관계가 이게 좀 반대였어도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아무래도 원전이 좀 많다 보니까 부산시가 좀 더 주도적으로 이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일단 피해보고 있는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이제 보상받을 수 있는 좀 길을 좀 열어야 된다. 꼭 좀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부산 지역 학자금 상환 체납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상환 체납액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청년층의 취업률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세청 국세통계 포털에 따르면요. 지난해 부산 지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총 체납액이 2022년도에 52억 원보다 7.4%가 늘어서 55억 8,700만 원으로 집계가 되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총 체납액은요. 정리된 체납액과 이제 미정리 체납액을 합한 금액을 통상 말하게 되는데 네. 정리된 체납액은 약 15억 원 정도가 조금 네네. 넘습니다. 그리고 미납된 체납액은 사상 처음으로 40억 원을 넘어서 전체 금액 중에 72%를 이제 차지하게 된 것이죠. 체납 건수도 2022년도에 4,130건에서 4,375건, 75건으로 5.9%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을 말하는 ICL이라고 있는데 이게 정부가 뭐 대학생이나 또 대학원생에게 등록금 전액 그리고 연 400만 원 한도의 생활비를 이제 빌려주고 취업을 하게 되면 이제 취업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이제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네네. 미상환자는 졸업 후 이제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 내역이 없는 채무자를 말하는 건데요. 일단 미상환액이 늘었다는 건 결국 졸업 후 3년 동안 취업을 못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이게 좀 뭐 말하자면 좀 좋지 못한 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산 지역 청년층의 취업 일자리 문제가 뭐 다 알다시피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정리 체납액이 해마다 늘고 있고 미정리 네네. 체납액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예. 네 번째로 높다고요? 예, 그러니까 미정리 체납액이 이제 40억 원을 넘은 것도 처음이고요. 또 예. 미정리 체납액 비율로 보더라도 대구, 경북, 경남 다 영남권입니다. 네. 이 다음으로 높다는 것도 이제 부산의 청년층 경제 사정을 좀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다. 좀 씁쓸한 그런 상황인데 네. 지난해 부산 지역 청년 실업률이 8.1%였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첫 해였던 2020년도에 10.6% 이후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일단 각종 지표들이 전국에서 하위권을 맴도는 게 뭐 워낙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부산의 미래를 보는 것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만 일단 청년 실업률에도 여러 가지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근데 청년들이 원하는 일단 수준의 기업도 많지 않고 타 지역으로 옮겨가는 비율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앞서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그 소식처럼 예. 부산시가 이런 심각성을 좀 알고 뭐 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한 강화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응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이 악화되고 떨어지는 지표는 좀 그만되고 조직 네네. 개편과 더불어서 이 개선되고 나아진다 이런 소식을 듣는 또 저도 그렇게 좀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맞습니다. 열망이 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부산 YMCA 온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